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4 중학교 2학년 기술과정 수업을 맡게 된 천안 성성중학교 교사 진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하고 오늘 학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뭐가 있었죠? 청소년기의 영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쵸? 자, 1번 문제.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청소년기는 제2의 성장 급등 시기이기 때문에 급격한 신체 발달과 성적 성숙이 일어난다. 그래서 균형 있는 식사를 해서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성장과 발달이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죠. 잘 기억나나요? 자,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신체를 조직하고 구성하는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자, 기억을 해봅시다. 자, 우리 머리카락 뭐로 이루어졌어요? 근육이랑 머리카락. 자, 단백질. 단백질. 그리고 또 뱃살, 지방. 자, 우리 치아. 뭐로 구성되어 있죠? 네, 칼슘. 그래서 무기질. 또 우리 몸의 60%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분, 물. 이렇게 단백질, 무기질, 지방, 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탄수화물은 1g당 몇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낼까요? 정답은 4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낸다 였습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소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탄수화물은 4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낸다. 자,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영양소의 기능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영양소 종류에 따른 기능과 함유 식품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저번 시간처럼 영양소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 이러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저번 시간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이번에는 지방에 대해서 이어서 봅시다. 자, 지방은 농축된 에너지원으로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내요. 앞에서 배웠을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kcal였는데 지방은 9kcal죠. 굉장히 많은 열량을 내는 영양소예요. 자, 그리고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어서 흡수가 됩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의 형태로 분해가 됐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돼서 흡수가 됐었죠. 자, 지방은 두 가지로 분해가 되어 지방산과 글리세롤. 자, 그리고 우리 몸에서 지방이 하는 역할들은 체온의 손실을 막아요. 우리가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또 우리 소중한 심장이나 이런 장기들이 있잖아요. 장기들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도 합니다. 자, 또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게 있어요. 비타민의 종류는 물에 녹는 수용성과 기름에 녹는 지용성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기름이니까, 지방이니까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지방은 어디에 많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불포화지방산은 주로 액체 상태로 상온에서 존재를 해요. 식물성 기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생선기름도 그렇고 견과류, 참기름, 올리브유, 들기름 이런 것들이 불포화지방산에 해당이 됩니다. 또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지방이에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기타 등등의 고기들과 버터가 포화지방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는 또 필수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산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 단백질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에 대해서 배웠었죠. 지방도 역시 필수 지방산이 있어요.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지방산입니다. 자, 필수 지방산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몸의 혈청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고요. 또 우리 두뇌 발달, 시각 기능 유지,
혈액 응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혈액 응고는 선생님 피가 안 멈추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혈액 안에 지방이 굉장히 많아서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도 끈적끈적해지면서 피가 혈청을 막게 되는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필수지방산을 많이 먹게 되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종류로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이런 것들은 식물성 기름과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두뇌 발달에도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먹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콜레스테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의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요. 성호르몬, 우리 1학년 때 배웠는데 기억날까요?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 있었죠. 이런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존재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좋은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나쁜 기능을 하는 것도 있어요.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여서 좀 전에 얘기했던 동맥경화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고 안 먹을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트랜스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트랜스지방은 뭐냐면 원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 있죠. 불포화 지방산인 식물성 기름을 고체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방산을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자, 마가린이나 쇼트닝 등 주로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버터도 들어봤고 마가린도 들어봤을 텐데 마트에 가면 마가린이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버터에는 동물성이라고 써져 있는데 마가린에는 식물성 마가린이라고 써져 있어요. 마가린이 조금 더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버터와 마가린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합시다. 버터는 우유로 만들고요. 마가린은 기름, 아까 얘기했던 식물성 기름 있죠? 액체 기름으로 만들어요. 자, 성분은 우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이고요. 버터는 자,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식물성 지방이 주 성분이 돼요.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방의 형태가 버터는 포화지방인데 마가린은 트랜스지방이에요. 원래는 액체 상태인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인위적으로 바꾸면서 트랜스지방이 생기기 때문에 식물성이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는 땡! 틀렸다. 자, 왜? 트랜스지방은 비만이나 동맥경화 등의 질병을 유발하거든요. 그리고 필수지방산의 기능을 방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버터와 마가린의 차이 잘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아까 지방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고요. 우리 몸에 저장이 돼요. 체내에 저장이 되고 과잉 섭취했을 때 독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출이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저장이 되기 때문에 결핍이 바로바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서서히 나타나는 편이고요. 필요량을 매일매일 공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종류는 4가지예요. A, D, E, K. 비타민 A, D, E, K. 이 4가지만 지용성 비타민이고 그 외에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보면 됩니다. 자, 수용성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과 특징이 조금 반대돼요. 일단 물에 녹는 비타민이고요. 체내에 저장되지 않아요.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결핍증이 그때그때 빨리 나타나는 편이에요.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량을 그때그때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종류로는 티아민, 리보플라빈, 아스코르브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티아민은 비타민 B1이고요. 리보플라빈은 비타민 B2,
아스코르보산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많이 들었던 비타민 C입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A, D, E, K 중에서 오늘은 A, D만 볼 거고요. 수용성 비타민은 B1, B2, C 이렇게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A의 기능을 한번 봅시다. 자, 비타민 A는 성장을 촉진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력, 눈, 건강, 그리고 피부 건강, 피부의 탄력이라든지 피부가 거칠지 않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A는 시력과 관계가 있다고 했죠.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줘요.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 야맹증이 나타나고요. 또 성장 부진, 안구 건조, 거친 피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될까요? 간, 동물의 간, 그리고 치즈, 달걀 노른자, 당근, 귤, 호박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니까 기름에 볶아서 먹는다면 흡수율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있어요.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뼈 성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 결핍증은 뼈가 성장되지 못한다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구루병은 뼈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병이에요. 자, 골연화증은 뼈가 물렁물렁해진다라는 증상인데 어렸을 때 골연화증을 겪게 되면 이렇게 뼈가 약하기 때문에 휘어요. 구루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골다공증, 노인기에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죠. 뼈 성장과 아무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뼈의 모습이에요. 확대했을 때. 구멍이 보통 이 정도 크기고 튼튼하게 이렇게 뼈가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칼슘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약하죠. 구멍도 엄청 크고 이렇게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뼈가 쉽게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 뼈 성장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들 성장기니까 키 많이 커야 되잖아요. 비타민 D 꼭 섭취할 수 있어야 되고 비타민 D는 자외선으로부터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는 수용성 비타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B1이에요. 비타민 B1이 뭐라고 했었죠? 앞에서 티아민 이라고 했어요. 자, 비타민 B1의 기능은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이 에너지 대사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결핍이 된다면 각기병이나 피곤하다든지 입맛이 없는 식욕 부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각기병은 뭐냐면 팔이나 다리에 부종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서 막 붓고 통증이 심해지면서 근육이 약해져요. 결국에는 팔, 다리에 힘이 없고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서 걷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는 질병을 각기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핍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먹어야 할까요? 자, 티아민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현미, 콩, 돼지고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타민 B2에 대해서 볼게요. 비타민 B2는 뭐라고 했었어요? 조금 길었는데 기억나나요? 리보플라빈 이었어요. 자, 역시 비타민 B2도 탄수화물의 에너지 대사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처럼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미량, 소량이어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자, 비타민 B2가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핍증은 여러분들 좀 피곤했을 때 많이 겪어봤을 것 같아요. 구순 구각염이나 설염이 있는데 설염은 혀에 염증이 나는 사진처럼 이러한 질병이고요. 구순 구각염은 입 안에 입꼬리 이렇게 입꼬리 끝에 염증이 생기고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뭐 웃거나 밥 먹을 때 아프고 밤새고 이러면은 이렇게 찢어지거나 염증이 생겨서 아픈 증상 이게 바로 구순 구각염입니다. 시험 기간에 많이 구순 구각염이나 설염 때문에 고생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계속 아플 순 없잖아요. 어떤 음식들을 먹어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자, 간이나
달걀, 살코기, 그리고 우유, 치즈, 생선. 여기에 비타민 B2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시험 기간에 밤에 잠 잘 못 자거나 피곤할 때 먹으면 좋겠죠. 자, 다음으로는 비타민 C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아스크로부산이었죠. 자, C가 하는 역할은 콜라겐을 합성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가 상처 났을 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또한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러한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질병으로는 괴혈병과 상처 회복이 지연되는 증상이 있어요. 괴혈병이 뭐냐면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서 이제 모세혈관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출혈이 생기게 돼요. 특히 이제 양치하거나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계속 피가 나서 잇몸이 물러지고 결국에는 잇몸이 약해지니까 치아까지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괴혈병이라고 합니다. 자, 비타민 C는 과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채소에도 많이 있어요. 귤이나 딸기, 풋고추, 토마토, 시금치, 피망, 감자, 오렌지, 레몬 이런 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으면 상처가 빨리 회복되고 철분의 흡수를 도울 수 있다. 골고루 먹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수용성 비타민인 B1, B2, C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무기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무기질 중에서는 첫 번째 칼슘이 있어요. 칼슘은 무기질 중에서도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뼈와 치아에 99%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뼈와 치아의 구성 성분이고요. 또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무기질 중에 인체 내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고 했었고요.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구루병, 골다공증, 골연화증에 걸릴 수 있어요. 이거 아까 전에 많이 들었던 건데 아까 비타민 중에서 뭐가 부족했을 때 이 세 가지 질병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비타민 D였죠. 자, 왜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 였잖아요.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거는 이렇게 뼈 성장과 관련된 질병들에 걸리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키 커야 되니까 함유식품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유제품, 우리 우유 급식하잖아요.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에 많이 칼슘이 들어가 있고요. 또 뼈째 먹는 생선, 멸치나 뱅어포에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기질 중에서 철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철분 같은 경우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유일하게 요구 섭취량이 높은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유는 2차 성징으로 인해서 여학생 같은 경우 월경을 하게 되는데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분 섭취가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빈혈로 어지럽다든지 얼굴이 창백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철분을 먹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철이 하는 역할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의 성분이에요. 그리고 철은 우리 신체 각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러한 철이 부족하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빈혈이라든지 피곤하다든지 또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또 앉았다 일어났을 때 까맣게 앞이 잘 안 보인다든지 피가 원활하게 돌지 않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빈혈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런 증상을 겪은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철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겠죠. 자, 철분도 동물성 식품에 있는 철분이 있고 식물성 식품 안에 있는 철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되는 퍼센트가 높은, 흡수율이 높은 철분은 동물성 식품의 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 달걀 노른자, 살코기, 굴 이런 것들이 동물성 식품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깻잎, 시금치 등의 녹색 채소는 식물성 식품의 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빈혈 증상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 나와 있는 함유된 식품을 꼭 잘 챙겨 먹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몸에서 60%에서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혈액의 주 성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몸에 방금 전에 배웠던 영양소들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요. 수용성 비타민 배웠죠. 물에 녹는 비타민. 이런 비타민들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수분이 1%에서 2% 부족하면 우리가 목마르다,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20%가 부족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갈증을 느끼기 전에 규칙적으로 꼭 수분 섭취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굉장히 많았죠. 영양소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지방, 그리고 무기질인 칼슘과 철분, 그리고 비타민 A, D, 비타민 B1, B2, C 이렇게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물도 있었고요. 자,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형성평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지방은 1g당 몇 킬로칼로리 에너지를 낸다고 했었죠?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다르게 숫자가 굉장히 높았어요. 농축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죠. 정답은 9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낸다 였습니다. 자, 두 번째, 액체 상태인 식물성 기름을 고체 상태로 만들 때 생기는 지방을 무엇이라고 했었죠? 자, 예를 들면 마트에서 파는, 착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식물성 마가린, 쇼트닝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다. 뭐가 트랜스 지방. 그래서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동맥경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했었죠. 자, 세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자, 구루병, 골연화증, 골다공증 이런 질병들은 어떤 비타민이 결핍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인가?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비타민이에요. 자, 비타민 D죠. 자, 비타민 말고도 무기질 중에도 있었어요. 자, 선생님이 방금 물어본 거는 비타민인데 무기질 중에서도 어떠한 영양소가 결핍되면 이런 구루병과 골연화증에 걸린다고 했었죠? 정답은 칼슘, 칼슘이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피로감과 빈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철분 보충을 위해 섭취하면 좋은 음식 뭐가 있었죠? 철분이 많은 음식. 동물성 철분과 식물성 철이 있었는데 동물성 식품에 있는 철이 흡수율이 더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간 있었고 노른자도 있었고 또 살코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식물성 식품에는 깻잎, 또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자,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떠한 영양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결핍 증상인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찾아보고 내가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찾아서 건강한 삶을 실천하면 좋겠죠.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에듀스 충남 포털에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 올라와 있습니다.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배운 것들을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주면 답변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